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반기 폭락장 오면 매수할 만한 탑7 코인 최종편입니다. 자, 마지막 가서는 저의 어떤 최종 선택도 좀 말씀을 같이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코인 아발란체입니다. 아발란체는 사실 지난 90일 동안 매일 그 활성 사용자죠. 105%가 증가를 했고요. 매출도 105.6% 증가를 했다. 그리고 핵심 개발자들 숫자도 18%가 늘었네요. 근데 코인의 가격만 5% 이상 떨어졌다. 지금 누가 이런 트윗을 하나 날렸습니다. 자, 올해 초에 한번 기사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아마존과의 제휴로 코인 가격이 10배 오를 수 있냐 이런 기사인데요. 살펴봤더니 아발란체가 지난 1월 11일 아마존과의 계약을 발표한 이후 가격이 몇 주간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아발랩스가 지금 아마존과 그 계약을 맺었고 아발란체 블록체인을 적용해서 기업과 정부 기관을 위한 확장 가능한 블록체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건 사실 빅 뉴스죠. 그 소식이 발표된 직후 약 40% 수직 상승했지만 지금은 떨어졌다 다시 올랐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봐야겠죠. 이건 4월 18일 기사입니다. 자, 우리나라 대기업이죠. SK가 점찍은 암호화폐가 아발란체라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의 헤지 펀드도 주목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좀 살펴봅니다. 자, 우리나라 SK 계열사죠. SK 플래닛이 아발란체 손을 잡고 블록체인 사업에 진출을 했죠. 자, 아발란체의 일일 트랜잭션 수가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이 플랫폼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좋은 성과의 배경에는 이유로 아발란체의 서브넷이라고 하는 게 꼽히고 있네요. 서브넷이 무엇인지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이유는 뭐냐? 아발란체 뭐가 좋냐? 이 거래를 처리하는데 1초 미만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진장 빠른 거죠. 그리고 무한 확장이 가능한 서브넷 구조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자, 서브넷은 이제 회사로 치면요. 어떤 큰 몸집이 큰 회사를 좀 잘게 분사를 하거나 이제 TF라고 하죠. 태스크 포스 팀으로 나눠서 좀 빠르게 좀 특공대를 만드는 그런 구조라 보시면 됩니다. 이 확장성 이 속도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쪼개서 좀 분산시키는 어떤 그 분사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이 겪는 높은 수수료, 느린 거래 속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매우 크죠. 자, 그리고 서브넷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서 좀 높은 자유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자,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 아발란체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서브넷은 게임 부문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게임은 느려 터진 게임 누구도 쓰고 싶지 않죠. 초당 수천에서 수만 건 이상의 트랜잭션 빨리빨리 처리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발란체가 여기서 많이 사용이 되죠. 자, 일본의 최대 모바일 게임사 북미의 대표 e스포츠죠. 그 다음에 인도의 3대 게임 이런 곳들이 다 지금 아발란체 서브넷을 구축하고 게임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건 되게 긍정적인 뉴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의 SK 플래닛. 자, 금융 부문에서도 아발란체를 쓰는데요. SK 플래닛은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하고 OK 캐시백을 NFT로 발행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미국의 대표 자산운용사 및 헤지펀드들도 이 지금 아발란체 서브넷을 활용해서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외환 또 금리 수합 거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디파이 하면 떠오르는 기업 있죠. 바로 JP 모건입니다. 자, JP 모건에서 디파이를 폴리곤과 에이브라고 하는 디파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작년에 성공을 했었죠. 자, 디파이라고 하는 거 이제 전통 금융을 다 디지털로 또 블록체인으로 가져와서 수수료 싸게 하고요. 더 빠르게 거래를 처리시키는 이 금융 부문에서도 아발란체가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 블랙록 회장도 그런 얘기 했죠. 모든 자산의 디지털화, 자, 블록체인의 미래, 그리고 거기에서 매개체로 쓰이는 것은 바로 크립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누군가는 비판도 하고 있죠. 아발란체가 기술력은 좋다.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할까? 이거 이제 기사를 한번 보시면요. 아발란체가 플랫폼 그 기업입니다. 근데 이더리움과 또 이더리움 레이어 2 네트워크인 아비트럼과도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죠. 자, 서브넷이 아발란체 확장성이 핵심인데, 근데 이제 수수료가 낮다고 하는 게 그 이제 그 아발란체의 그 운영체 입장에서 보면 수수료가 낮다는 건 수익이 낮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사용자가 만약에 하락장이 길어져서 계속 떨어진다면 수수료 수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죠. 자, 레이어 2 네트워크 또 이더리움과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다. 누가 이길지는 솔직히 가봐야 알겠죠. 하지만 이런 대기업들이 뭐 계속 써주고 있다는 것도 특히 이제 게임에서 좀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코인은 폴리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애정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구글과 파트너십 맺은 여러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폴리건이죠. 자, 여기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그 개발자들이 이 폴리건을 갖다가 이제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지금 폴리건 ZK-EVM이라고 나온 게 있죠. 이 JK는 제로 널리지입니다. 영지식 증명이라고 하는데요. 요것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더리움을 매우 빠르고 저렴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이제 폴리건입니다. 이걸 레이어 2라고 하죠. 레이어 2 중에 저는 뭐 굳이 하나를 꼽으라. 저는 폴리건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폴리건을 쓰면 우리 돈 40억 이상의 개발자 자금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개발자들이 주축이 돼서 초기에 많은 제품들이 그 앱들이 나와야겠죠. 저는 국가 보조금 같다는 표현을 썼죠. 아무래도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 프로젝트는 인젝티브 프로토콜입니다. 조금 뭐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걸 왜 소개를 드리냐? 제 개인적으로 되게 유망한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혹시 어딘지 아실까요? 뭐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죠. 자, 그 마진 거래, 뭐 파생 상품. 이게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게요. 사실 주식 시장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제품이 그 자체로 사고 파는 게 아니고요. 뭐 ETF도 일종의 파생 상품이 되겠죠. 또 선물 거래, 마진 거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파생 상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마진과 파생 상품과 또 이제 가장 더 큰 시장은 바로 외환 시장입니다. 이제 포렉스라고 하는데요. 외환 시장의 선물 거래. 이것들을 디지털 버전으로 바꾼 거래소가 바로 INJ, 인젝티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사실 뭐 주식도 얹힐 수가 있고요. 채권도 얹힐 수가 있고요. 모든 것을 우리 지금 뭐 한국 거래소, 뭐 어디 거래소 가서 이제 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다 디지털로 됐죠. 근데 앞에 보시면 decentralized, D가 붙었습니다. 탈중앙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죠. 그리고 거래 수수료 워낙 저렴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규제적인 부분이 조금 잘 정리가 된다면 이런 인젝티브 프로토콜 같은 글쎄요 나중에 기존 전통 금융 거래소 어떤 플랫폼들의 많은 상당 부분의 수익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가격을 보시면 조금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폭락장이 오면 그때 가서 소액으로 매수를 해볼 것을 뭐 저 역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죠. 자, 지금 이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뭐 셀러 네트워크다, 뭐 본피다다, 어디 네트워크다, 지금 이런 친구들이 계속 인젝티브 그 생태계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좋은 그 사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프로젝트는 팬텀입니다. 팬텀도 역시도 그 레이어 1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호재 뉴스가 뭐가 하나가 나왔는데 이제 팬텀에서 크립토 친화적인 은행을 아예 론칭을 시켰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크립토 은행 라이센스도 취득을 했죠. 자, 지난 무려 1년 동안 조용히 준비를 해왔다고 하고요. 크립토 지금 비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감안해서 지금 와서 이 지금 호재를 나름 터뜨렸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앙드레 크로니에라고 하는 뭐 업계 유명 인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디파이의 대표적인 프로토콜이죠. 연 파이낸스라고 하는 걸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팬텀이라고 하는 플랫폼 그 프로젝트의 기술 고문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가 영향력이 있는데요. 자, 최근에 무슨 얘기를 했냐? 자, 팬텀 위에 카드, 결제 인프라, 그리고 은행까지도 모두 연내, 올해 내에 선보일 것이라고 지금 트위터를 이렇게 했죠. 이 자체가 굉장히 주는 파급력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이 한 명의 인물에 또 지나치게 의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친구가 돌연 은퇴를 선언했다가 지금 다시 돌아왔거든요. 글쎄요, 이런 한 명에 너무 또 이제 집중하는 프로젝트는 조금은 이제 꺼려지는 게 솔직히 저의 어떤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까지 해서 총 7개의 프로젝트를 이렇게 소개를 드렸죠. 뭐 앱토스, 카르다노, 알고랜드 인젝티브, 뭐 팬텀, 폴리곤, 아발란체죠. 근데 저한테 이제 만약 정말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심각한 하락 폭락이 왔을 때 어떤 프로젝트를 먼저 사겠냐? 만약 제게 이제 여쭤보신다면 저는 첫 번째로 폴리곤을 살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인젝티브입니다. 세 번째 알고랜드고요. 네 번째 카르다노, 다섯 번째 아발란체입니다. 자, 제가 뭐 앱토스나 팬텀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사야 할 것들이 사실 되게 사고 싶은 게 많죠. 하지만 뭐 돈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 우선순위를 이렇게 좀 먼저 정해놓고 금액도 좀 현금을 최대한 많이 좀 모았다가 사는 게 어떨까? 제가 뭐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사실 저의 생각이고요. 우리 지금 듣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역시도 최애 코인이 있겠죠. 근데 그 최애 코인을 뭐 무조건 이렇게 막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그 이유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괜찮다 싶은 것, 그리고 뭐 이유를 밝혀주시면 저희가 또 한 번 더 찾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도 같네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